네, 감사합니다. 저는 소비자와 함께 대표 박명희라고 합니다. 제가 한 2006년, 5년 그 당시에 그 소비자 관련해서 그 전기위원회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기조발전에 관한 내용들 이제 그 당시에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기조를 이제 하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와서 그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면서 그 당시부터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을 이 은영 박사랑 같이 연구해서 발표를 하고 바로 고칠 것 같았었는데 그게 10년이 걸렸어요.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그 토론하시는 분들 말씀도 이제 너무나 이해가 잘 되고 또 오늘 발표해 주신 그 두 분 또 세 분 이제 박사님들의 그 연구 내용도 굉장히 제가 감명 깊게 이제 들었습니다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소비자의 관점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소비자가 에너지 관련 실제 상황에서 인식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몇 가지 여기 이제 우리 세제랑 관련돼서 실제로는 세금을 얼마나 냈냐 이런 거에는 별로 소비자는 모릅니다. 모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석탄, 유료, 원전 등 전기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인지를 한다면 소비자의 안전이 우선인가 가격이 우선인가를 소비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. 또 경유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의 가격 인상이 된다면 자기 가게에 이게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죠. 그다음에 이제 유류 가격에 붙는 그 세금이 그 OECD 회원국 중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는 소비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빈번하고 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휘발유 값이 엄청 비싸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. 또 그 최근 미세먼지 등 소비자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세금 부담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대개 그 세율이라든가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정부 정책이 이런 네 가지 차원에서 소비자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 몇 가지 중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이은영 박사가 얘기하신 것처럼 현재 가격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는 거죠. 원가가 싼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그게 비싸다라고 느끼는 이제 이런 좀 왜곡된 인식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주택용 사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로 산업용보다 굉장히 낮은데 이제 아까 그 13% 정도라고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산업용 에너지에는 수요 왜곡이 일어날 정도의 정책이 왜 아직도 지속이 되는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제 그런 데서부터 나오는 거죠. 그래서 그 정책 당국에 대한 신뢰성 부재로 인해서 가격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조용탁 교수님의 그 에너지 믹스의 특성 부분에서 이제 그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하고 일반적으로 OECD에서 30대 30으로 하는데 한국은 14대 21대 57. 뭐 이 수치만 봐도 산업용에 너무 이렇게 치중되어 있다라는 게 바로 나타나잖아요. 근데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어느 그 우리나라보다 못 산다는 나라를 가봐도 전기로 뭐랄까 조리를 하는 그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. 근데 우리는 그거 지가 못하고 아직도 가스를 쓰고 있거든요.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가 없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들도 갖고 있고요. 그래서 또 상대 가격 구조에서 전력 상대가 이제 그 저위로 인해서 에너지 전력 쏠림이 이제 심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굉장히 좀 분개 내지는 분노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있다라고 봅니다.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산업 구조상에서 이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그 얘기가 됐는데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. 이제 좀 장기적으로 이 산업 구조를 좀 변화를 위한 그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. 뭐 그 철강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 전력 수요가 많은 그런 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꾸면서 뭔가 산업용이 30대 30대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뭐 다른 걸 가격 정책 조세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
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좀 그러니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또 대개는 이제 홍보를 한다고 하면서 유류 가격이 오를 때마다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에게 뭔가 전력 절약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합니다. 그러나 이제 전에도 이제 어디에서 촉발이 됐는가, 요즘 굉장히 그 여름철 날씨가 더운데 이 냉방용 전기 사용에 대해서 거의 인체적으로 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니까 거기에서 불만이 촉발해서 작년에 일어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, 또 그 가정주부들이나 이런 경우는 전기용으로 뭐랄까 조리용을 바꾸고 싶지만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깨끗한 환경을 이제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아요. 또 실제 그 일반 전기, 산업용 전기 가격차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실제로는 이제 그 상업용이나 산업용 중에서 그 전기가 낭비되는 사례들이 또 많이 이제 언론에도 이제 노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왜 소비자에게만 감내를 하라고 하느냐라는 이제 불만들이 생기니까 실제 어떤 아까 그 수요자의 입장에서 일반용, 그 상업이라든가 일반용하고 그다음에 산업용, 또 그다음에 농촌 전기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비효율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화시킬 수 있는가,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다음에 경유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들을 합니다. 왜냐하면 소비자는 뭐라 그럴까, 에너지 정책에 따라 자신의 뭐 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절약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경유차를 구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, 갑자기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정책을 바꿔서 경유에 대한 그 에너지 부담을 이제 높이겠다, 그걸로 조정을 하겠다, 이렇게 하면 이미 구매한 차량들을 내가 또 비싸게 이렇게 비용을 들인다 하면 내가 왜 경유차를 샀을까,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 가격 인상 정책에 좀 그 충분한 논리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좀 납득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이유를 들어서 뭔가 그 바꾸겠다 하는 것들,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불신을 갖게 된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신정부가 통합적 세제 개편을 하되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서 수요자에게 그 납득할 만한 소통과 홍보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,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시간이 이제 많지가 않아서요.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 석광훈 박사님 말씀하신 그 화물차는 보조를 이제 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미세먼지 발생 용량이 많은데 이런 좀 왜곡된 에너지 정책이 있는 거,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,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이제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뭔가 그 스테이크홀더가 있는 쪽에서는 로비라든가 뭔가 그 힘을 발휘해서 여기에 대한 보조라든가 이런 거 유지를 하게 한다든가 또 이거를 절약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많이 된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점잖게 뭐 또 아니면 대표가 없어서 또 뭔가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무력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. 그래서 그 요인이 말하자면 미세먼지에 관련된 것들도 그 어느 정도의 원인 제공이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에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부분은 아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김승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다 올리겠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게 더 납득이 될 것 같아요. 어느 쪽을 뭐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어느 쪽을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위해서는 다 올려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대신에 그 세수가 어디에 쓰이느냐, 이거를 좀 밝혀줘야 되죠. 왜냐하면 실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상 뭐 소비자 피해를 위해서 뭘 위해서 하고 돈은 걷지만 세금을 걷어갖고 정말 소비자를 위해서 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. 어디에 쓰는지는 몰라요.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세수가 이제 된다면 환경과 관련된 그런 쪽으로 세금을 걷었다 그러면 정말 환경을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을 때 내가 내는 세금이 어디에 쓰여졌다라는 것이 밝혀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.
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조사 연구를 보니까 뭐 개별 유류세는 현재 유럽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하다고 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더 세금을 이제 조정하고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. 미세먼지에 관련돼서 주방용 연료 사용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아요. 특히 주부들의 경우에 뭐 이게 무슨 마케팅의 그거일 수도 있지만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굉장히 깨끗한 환경이고 뭐 가스로 이렇게 요리를 했을 경우에 머리가 나빠진다는 치매가 생긴다는 등 막 이런 이제 좀 보이지 않는 또 얘기가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에 되게 소비자들이 민감하다는 거죠.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정당한 원가 산정이 필요하지만 이제 제가 볼 때 전기에 관련된 뭐 LNG나 이거 교차 보조 굉장히 오래됐잖아요. 지속적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려면 아마 법이라든가 뭐라든가 엄청나게 바꿔야 되는데 또 그러는 도중에 유류 가격이 또 해외에서 확 오르면 또 바꾸려다가 안 바꾸고 또 올랐을 때는 또 올리고 그다음에 내렸을 때는 안 내리고 뭐 그러니까 결국 누가 이제 이거 다 물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좀 그다음에 이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맨날 연구를 해도 그 결과가 뭐 한전의 법이라든가 이런 데 별로 반영이 안 되잖아요. 그렇지 않아요? 저는 2005년 6년에 연구한 결과들 가지고 반영이 됐더라면 지금 너무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바뀌어 있지 않고 그냥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안타깝다. 그러니까 올해 5년 10년 안에 좀 뭔가 이걸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.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그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부족해 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한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거고 그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뭐 이런 것들도 이 환경 부분에서 많이 찾아야 될 거다.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두서없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명희 대표님.